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 마진율이 현재 중요한 상황입니다. 내일이면 3분기 실적 발표가 있겠는데요. 제가 지속해서 EPS라든지 그리고 마진율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뭔가 테슬라 마진이 빠질 만한 그런 소식이 발표가 되었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전주 중국 판매량은 얼마나 나왔을까요? 이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이죠. 중국 판매량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미국 증시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고용 보고서라든지 소매 판매라든지 미국의 경기 상황을 짐작할 만한 매크로 지표들이 굉장히 최근에 좋게 발표가 되면서 미국 경제가 괜찮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은 9월 달에 기준금리 5.5%를 5%대로 낮추는 B컷의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벤치마크 금리라고 볼 수 있는 10년물 국채금리가 9월 이후 떨어질 법도 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경제가 괜찮다라는 지표가 계속해서 발표가 되면서 자, 오히려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르면서 4.2%대를 넘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국채금리가 이렇게 고공행진이 지속이 되면서 아무래도 최근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하려는 듯한 미국 증시의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S&P 500은 오늘 0.05% 하락한 5,851로 마감을 했어요. 유가도 오늘 금일 소폭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은 주지 못했습니다. 다만 금일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메타,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의 반등이 이어지면서 오늘 나스닥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아무래도 최근 S&P 500과 다우가 신고가를 경신할 때 나스닥은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키 맞추는 그런 상승세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5시가 되면 그러니까 목요일 새벽 5시가 되면 테슬라 3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테슬라의 미국 내 경쟁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 3대 자동차 기업 중에 하나인 GM이 탄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주가가 10%대 가까이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GM의 3분기 매출액은 48.76 빌리언으로서 컨센서스의 44.7 빌리언을 비트를 했고요. 주당 순이익이 상당히 많이 비트를 했어요. 예측치가 2.4불이었는데 2.96불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측치인 주황색 라인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전년 대비로도 실적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 상승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주당 순이익 EPS 상승치가 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는 GM의 CEO인 마리 바라가 그래도 수익성을 추구하는 경영을 잘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GM은 전기차를 약 한 3만 대 정도밖에 팔지는 못해요. 테슬라가 46만 대씩 팔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중국 시장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하지만 기업 자체적으로는 수익성에 치중을 하면서 그래도 시장의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되게 아이러니한 점은 그렇게 시장의 컨센서스가 높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시장의 컨센서스가 높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비트하는 실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GM에 대한 기대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계속해서 그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이 나오니까 GM이 오늘 1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거의 8%대 가까이 나오고 있다라는데 자, 이 정도면 레거시 자동차 기업치고는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의 특징주로서 설명을 해드렸고 테슬라와의 차이점은 GM보다는 테슬라의 이 컨센서스 기대치가 높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다음 FOMC 회의는 11월 7일에 있어요. 현재 금리 인하 확률은 91%로서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연내 2차례 정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경기 괜찮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미국 고용 상황이라든지 GDP라든지 이런 것들의 매크로 지표가 좋게 나오는 한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돌입이 될 때마다 금리 인하가 시행이 될 때마다 주가가 좀 좋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테슬라는 금요일 0.4% 하락한 217.97불로 마감을 했어요. 실적 발표 전까지 그렇게 큰 주가 움직임은 없습니다.
일단 로보택시 공개 행사 이후에 주가가 한 차례 크게 빠졌다가 215불에서 뭐 연 227불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역시나 내일 있을 실적 발표에 의해서 주가의 향방은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어제 그래도 되게 희망적인 뉴스를 하나 전달해 드렸죠. 테슬라 신규 모델 Y, 주니퍼라고 코드명이 명명이 된 이 모델의 시험 생산이 이미 기가 상하이부터 들어간 것 같다. 여기 보시면 클로즈드 프로덕션이란 말이 있는데 비공개 생산이라는 거죠. 외부의 디자인과 생산 현황이 노출이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클로즈드 프로덕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어제 내년 초부터 바로 신규 모델 Y 판매가 글로벌적으로도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단초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테슬라가 어제부터요. 미국 내 0% 역대 최저 대출 금리를 제공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모델 3와 모델 Y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에는 이 0% 금리 혜택을 받으려면 FSD를 함께 구매할 필요가 있었는데 자, 이를 구매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인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연말 4분기 내에 최대한 모델 Y를 판매를 해보겠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역시나 연식 변경을 앞두고 그러니까 이 신규 모델 Y를 앞두고 최대한 재고를 떨어내기 위한 그러한 방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인도량은 많이 나오겠죠. 자, 하지만 어쨌든 이런 0% 할부 금리를 제공한다라는 건 테슬라 향후 마진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객들이 뭐 약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계약금을 걸어 두었고 생산이 들어간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를 인수를 하지 않게 되면 재고로 남게 되는데 이러한 재고에 대해서 최대 4,000불까지 할인율을 늘렸다라고 합니다. 기존에 2,500불이었는데 더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점 역시 신규 모델 Y가 나오기 전에 기존 모델 Y를 최대한 판매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가격을 할인했다라는 건 테슬라의 마진율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러자 소요메리님이 하나의 계산을 해주었는데 미국의 콜로라도 주는 보조금이 높은 곳으로 유명한 주입니다. 자체 보조금이 또 5,350불이나 있다라고 해요. 연방정부 보조금이 7,500불에 달하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5,350불을 더 주는 것입니다. 여기 앞서 말씀드렸던 인벤토리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재고 할인까지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섞는다라고 하면은 이 43,700불짜리 모델 Y가 25,000불까지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롱레인지 RWD 기준으로 25,000불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정말 굉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 가격이면 안 사고 못 빼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역시나 4분기 판매량 많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점과요. 소비자로서 자동차를 살 때는 역시나 4분기가 좋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4분기에 차량을 사게 되면 아무래도 연식 변경 전의 모델이니까 최신 사양은 살 수가 없겠죠. 어쨌든 앞서 보셨던 0% 할부금리 제공이라든지 역대급 재고 할인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역시나 내년 초에 빠른 시기에 이 주니퍼 모델 Y가 출시가 될 수 있다라는 강력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앞서 보셨던 소식들은 미국 쪽 소식이었기 때문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주니퍼 모델 Y를 시험 생산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되는 순간입니다. 아무튼 모델 Y 주니퍼 이 전면부가 요번에 공개가 되었던 사이버캡 로보택시를 닮았다라는 소문이 많아요. 자, 그리고 후면 디자인은 이미 이러한 모습으로 이미 노출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이런 디자인으로 나오면 잘 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글로벌 베스트셀러인데 상품성이 더 개선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더 잘 팔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 주니퍼가 나오기 전에 우려되는 부분은 이러한 할인들이 계속 제공이 되면서 테슬라 마진이 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드는 상황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이번 3분기에는 전분기에 발생했던 구조조정 비용 0.6빌리언 우리 돈 1조 원 가까이 되는 큰 비용이죠. 이게 빠졌고 인력이 감축이 되면서 어쨌든 좀 마진율이 올라갈 필요가 있겠어요. 특히 EPS가 지금 월가 예상이 0.6불인데 이것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자동차 좀 할인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두 번째로 역시나 오토그로스 마진율이 되겠는데 약 한 15%를 좀 넘기는 모습이 나오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1번과 2번은 숫자로 이미 정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3번과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의 의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인데요. 이 저가 차량 25,000불에서 30,000불대 차량이죠. 내년 상반기에 생산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 테슬라인데 이를 공고히 알려줄지 아니면 기존 모델과의 카니발라이제이션을 고려해서 잘 알려주지 않을지 3번이 역시 중요하겠다. 어닝콜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적 발표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날이 많았어요. 최근 17번의 실적 발표에서 실적 발표 이후 11번은 주가가 하락을 하고 6번은 주가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몇몇 인플루언서 분들의 얘기를 한번 종합을 해드릴게요. 매드부시 증권사의 유명한 테크 애널리스트죠. 댄 아이브스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도 굉장히 친숙한 분이신데요. 한국에 많이 방문을 하기도 하죠. 자, 이번 실적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시하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현재 중국 쪽 상황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이번 3분기에 마진율 바닥을 칠 것이다. 이번 3분기부터 마진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그러자 제임스 캣이라는 분께서 좀 전에 보셨듯이 0% 파이낸싱 소식이 있었죠. 자, 이러한 소식들로 봤을 때 마진이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다. 다음 분기에도 마진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캐리 블랙 역시 마진율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3분기 오토그로스 마진율, 규제 크레딧을 제외한 오토그로스 마진율은 월가에서는 14.9%로 보고 있는데 캐리 블랙은 14.2%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EPS 추정치 역시 월가는 0.6불 정도, 0.58에서 0.6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게리 블랙은 0.56불로 좀 더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가 되는 부분은 테슬라의 매출액의 80%는 아직 자동차에서 나오고 있어요. 나머지 10%는 ESS 메가팩 위주의 에너지 사업 부문이 되겠고 나머지 10%는 뭐 슈퍼차저라든지 기타 뭐 서비스 부문이 되겠죠. 아무래도 FSD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이 자동차 부문 그로스 마진율이 매출액의 80%나 차지하는 이 사업 부분의 마진율이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같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인데 현재 월가 컨센서스는 14.9%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승 반전을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앞서 보셨듯이 계속해서 할부금리 할인이라든지 재고 가격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역시나 이 자동차 부문의 그로스 마진율이 급격하게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것이니까 내일 결과가 나오면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테슬라 자동차 판매량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중국 쪽에 판매량은 계속 잘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전주 중국 로컬 판매량이 13,200대가 나왔어요. 분기 3주차 판매량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가장 높은 판매량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올해 4분기는 이 보라색 막대가 되겠는데, 자, 3주차에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반에 좀 약하게 시작해서 우려가 되었는데, 바로 3주차 만에 최대 판매량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4분기 누계 판매량은 전년 대비 41.5%나 성장한 모습입니다. 다만 전분기였던 이 3분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낮은 페이스의 4분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10월달이 40주차, 41주차, 42주차가 되겠는데 빨간색 막대가 2024년이에요. 전년이나 전전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막대 수준을 42주차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견조한 판매량이 나오자 전년 대비 누계 판매량이 더 많이 앞서가기 시작했어요. 이 갭이 좀 더 벌어지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42주차까지 진행된 가운데 중국 내수에 판매된 테슬라 양은 48만 3천 대 정도고요. 전년 동기가 45만 4천 대였어요. 그러니까 약 지금 한 3만 대 정도 지금 앞서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모델 3 판매량은 중국 내 판매량은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모델 3는 현재 유럽과 기타 아시아 지역 수출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일단 테슬라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가운데 중국 판매량까지 여러 가지 분위기를 살펴보았는데요.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예상도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뭐 실적이라든지 판매량은 뭐 가장 잘 맞추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건데,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EPS 0.6불이라고 했죠.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0.55불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그로스 마진율 중요하다라고 했죠.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14.9%예요. 하지만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더 낮은 14%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버롤 그로스 마진율도 여기 나와 있는데, 애널리스트는 16.9%,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16.5%로서 좀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상황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나와 있는데 29개 증권사의 컨센서스예요. 영업이익률은 7.5%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GM의 영업이익률이 뭐 8%대가 넘는 수준이었는데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내려온 모습은 좀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자, 물론 여기 보시면 이 컨센서스 이익률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non-GAAP EPS가 0.6불인데 2분기 때 예상했을 때 2분기 때 이제 0.5불 정도의 EPS가 나왔었는데 일회성 구조조정 비용이 없었으면 뭐 0.7불까지도 나올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EPS 부분은 좀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예상은 0.5불에서 0.6불 사이인데 0.6불을 넘길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해요. 자, 그나마 EPS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오토 그로스 마진율은 솔직히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2022년 1분기부터 이렇게 다운 트렌드를 보여주었는데 한때는 30%가 넘었는데 이게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최근에 14.6%까지 나왔는데, 자, 현재 월가의 예상은 이게 14.9%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0%대 할부금리 프로모션이라든지 재고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솔직하게 이렇게 갑자기 뛰어오르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텐아이브스가 3분기부터 마진율이 오른다라고 했지만 이러한 정황을 봤을 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내일 어닝콜 때 아니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답변을 해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이 25,000불짜리 저렴한 모델에 대한 가이던스가 되겠습니다. 저번 로보택시 공개 행사 때 이 모델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해주지 않았죠. 자, 그리고 안타깝게도 일론 머스크는 보톡이 어닝콜 때요, 미래 자동차 계획에 대한 내용을 밝히기를 거부해 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닝콜도 그렇게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 미국 대선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인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동차라든지 EV 생산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정부의 도움이 없으면 어느 하나 뭐 시행하기 힘든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업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정말 11월 5일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테슬라 주가의 약세가 한 방에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해요. 테슬라가 실적을 좋게 발표하더라도 주가가 떨어질 때가 있고요. 나쁘게 발표하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오를 때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주가의 등락폭이 뭐 10%대라서 어마무시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정말 안전벨트를 단단히 맬 필요가 있겠고요. 실적 발표 이후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뭐 크게 하더라도 11월 5일에 일단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주가 하락을 충분히 만회할 만한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내일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